칼립소입니다. 원작에서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영원히 자신의 섬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칼립소를 다르게 그립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섬에서 1년을 보내며 그녀와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부분 역시 삭제됩니다. 이번 작품에서 논란은 원작 오디세이아를 꽤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들이 또 다른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원작과 완전히 달라진 결말에서 감독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영화를 더 재밌고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영화와 원작의 차이점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 하는 반전이 끝까지 숨어 있으니까요. 10가지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바람자루 에피소드인데요. 놀란 감독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삭제한 에피소드입니다. 원작에서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바람자루를 건네요. 오디세우스 일행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마침내 이타카에 거의 가까워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부하들은 의심합니다. 저 안에는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결국 그들은 자루를 열고 그 순간 갇혀있던 바람이 풀려나면서 배는 다시 먼바다로 떠밀려 갑니다. 오디세우스가 다시 도움을 청하지만 아이올로스는 이를 신들의 불길한 징조라 여겨서 거절하죠. 두 번째는 안티노우스의 죽음입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돌아온 이타카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넬로페에게 몰려든 구혼자들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노우스인데요. 원작에서는 안티노우스는 구혼자들 중 가장 오만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순간 가장 먼저 그의 화살을 맞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집을 빼앗은 자들에게 처벌을 내리면서 왕국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영화에서는 다릅니다. 처음 화살을 맞는 인물은 다른 구혼자고요. 안티노우스는 전투 후반부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이런 변화를 줬을까요? 아마도 안티노우스를 단순히 악당이 아니라 관객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만들어서 그의 최후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원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논란은 이를 다르게 표현하죠. 오디세우스를 대표하는 능력은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와의 만남이고요.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라고 속입니다. 아무도 아니다 라는 뜻이죠. 키클롭스가 술에 취해 잠든 뒤 그의 눈을 찌르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키클롭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가 해쳤냐 라고. 그래서 키클롭스가 이렇게 외쳐요. 노바디 라고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장면은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언변과 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영화에서는 이 설정을 바꿉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름을 속이는 대신에 활과 화살로 키클롭스의 눈을 맞추면서 탈출합니다. 다음은 칼립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막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칼립소입니다. 원작에서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영원히 자신의 섬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칼립소를 다르게 그립니다. 영화 속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로토스, 즉 망각의 연꽃을 먹입니다. 여기서 연꽃은 기억을 잃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이 설정은 원작의 또 다른 에피소드인 연꽃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온 겁니다. 원작에서는 결국 헤르메스가 등장해서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줍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헤르메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칼립소 스스로 그를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죠. 오디세우스는 이 긴 20년 동안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예요. 원작에서는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볼리라는 약초를 주고 그 도움으로 키르케의 마법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달라요. 오디세우스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키르케에게 부하들을 되돌리도록 합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섬에서 1년을 보내며 그녀와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부분 역시 삭제됩니다. 영화에서도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채 왕국에 들어오죠. 영화에서 페넬로페는 거지가 트로이 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후회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임을 예상합니다. 이후 구원자들에게 오디세우스만이 당길 수 있는 활시험을 내리는데요. 여기까지는 원작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에는 이보다 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침대의 비밀입니다. 페넬로페는 하인에게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우리 침대는 옮길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 침대는 살아있는 올리브나무를 기둥 삼아 오디세우스가 직접 만든 침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페넬로페는 눈앞의 남자가 진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는 이 유명한 장면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사실 놀란 영화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셉션의 코브, 인더스텔라의 쿠퍼처럼 가족과 떨어져서 길을 잃은 남자가 자주 등장하죠. 놀란의 오디세우스도 그렇습니다. 원작에서는 귀향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신들의 분노였다면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자신이 귀향을 가로막는 존재처럼 그려집니다. 그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트로이 전쟁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고 페넬로페가 사랑했던 그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란의 오디세우스는 괴물보다도 자기 자신과 더 치열하게 싸우는 영웅이 됩니다. 또한 페넬로페 역시 원작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리움뿐 아니라 왕비임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도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원작에서 저승은 그리스 신화 속 여러 신화의 유명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 장소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에게 저승은 죄책감과 마주하는 개인 공간이에요. 특히 영화에는 아이네스에 등장하는 시논이 등장합니다. 시논은 트로이인들을 속여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게 만든 병사입니다. 논란은 그를 순진한 젊은 병사로 재해석했고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그의 망령과 마주하며 자신의 계략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한 채 조용히 아들 텔레마코스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둘은 구혼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영화는 훨씬 블록버스터답게 바뀌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암살자들의 습격을 받는 순간 거짓 차림의 오디세우스가 나타나서 그를 구합니다. 재밌는 건 텔레마코스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결말입니다. 원작 오디세이아는 질서의 회복으로 끝나요.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회하며 이타카의 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논란은 달랐습니다.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시 길을 떠나고 왕위는 텔레마코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페넬로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지의 서쪽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독백에서 오디세우스는 언젠가 청동기 시대는 멸망할 거고 자신들의 문명과 자신이 겪은 모든 일도 결국 잊힐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문명은 다시 태어나겠지만 인류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논란은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전쟁의 상처, 죄책감, 기억, 그리고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반복에 관한 현대적인 이야기로 재해석한 겁니다. 서양 문학의 시작이라 불리는 오디세이아, 그리고 크리스토퍼 논란이 새롭게 해석한 영화 오디세이,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원작의 장면들과 비교하면서 왜 논란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원작과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장면 하나하나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웅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모험을 담은 원작이 더 인상 깊으셨나요? 아니면 전쟁 이후 한 인간의 상처와 죄책감을 그린 논란의 해석이 더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